배우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등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영등포는 뻗은 개, 된소리 발음 나니까 뻗은 개가 되는데, 옛날에는 이걸 갖고 어떻게 쓴 거 하니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버등개라고 썼습니다. 버등개. 이걸 한자로 옮기니까 뻗다. 뻗다는 길다. 등은 오를 등자. 개는 개포자, 영등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사람들이 이걸 갖고 달리 해석을 하는데, 우리말에서 한자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명은 한자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순수한 우리 땅 이름이 뭐였는가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지금 영등포와 그 양천구 9개를 이루고 있는 내가 하나 있는데, 이 내가 내가 알기로는 안양천이라 그랬는데, 이 안양천도 실제는 검천입니다. 검천이 뭐냐? 우리말에 검, 곰, 굼, 감, 크다는 뜻입니다. 큰내란 뜻이에요. 큰내란 뜻인데, 오늘날 그나마도 검천구가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 이것이 일제 때 이게 안양천으로 바뀝니다. 바뀐데, 검천에 그러면 지금 잘 모를 정도가 되는데, 그리고 안양천물이 흘러와가지고 한강하고 만나요. 만나는 게 한강에 하루에 2번씩 항해 안에 바다에 밀물, 썰물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게 이게 오늘날 검천, 안양천 물이 못 나가요. 못 나가고 거기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동 일대가 옛날 모시개입니다. 모시개가 뭐냐? 못의 본대말이 모시개예요. 개는 물이죠. 못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못이 있는 동네 못니목니 했던 거예요. 못니목니 하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자로 가니까 목동이 돼버려요. 목동이 돼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은 옛날에 나무가 많았다 하는데 여기서 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대가 늘 물이 있어요. 그래서 넙지대요. 넙지입니다. 이 넙지란 말이 세월이 흐르면서 높제를 둔갑돼요. 높제를 둔갑되면서 높은 높을 고자, 자처자, 고책이 되는 겁니다. 고책이 되는데, 이걸 한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한자를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해요. 이건 옛날에 고개가 하나 있었는데, 자로 한자, 두자, 재 가지고 넘었다. 뭐 별 이야기들 다 하는데, 이게 넙지에서 모음 변화가 오면서 이런 땅 이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강 이 건너 맞은편에 보면은 토정동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토정동. 마포구에 토정동 동네에 있는데, 여기는 뭐 하던 데냐? 유명한 토정비결의 저자, 한산이시, 이지암 선생이 여기서 토구를 파고 수양을 했다 해서 지금도 토정동이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 노덜나루가 나옵니다. 노덜나루를 갖다 한자로 쓰니까 뭐가 되는 거니? 노량진이 되는 겁니다. 노량진. 지난 시간 노량진이 되는데, 이 노량진자를 한자를 어떻게 쓰는 거니? 이렇게 써요. 이게 외가리 노자, 나루진자, 노량진. 때로는 군인이 주둔하고 있을 때는 노량진, 이 진자로 쓰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나루란 뜻이고, 이건 군사 주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강에는 삼진이 있어요. 한강 하류에는 양화진, 군인이 주둔하고 있던데, 하류부터 오고 가고 하던 배를 검문하던 곳입니다. 중앙에는 노량진, 저 북쪽에는 송파진, 북쪽에서 내려오는 배를 검문하던데 수군이 있던 자리 또 있죠. 한강진 해가지고 오늘날 한남대교 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루란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노덜나루. 그래서 여기에 큰 섬이 하나 있어요. 큰 섬이 있는 것이 뭔가니
큰 섬이 너덜섬이에요. 너덜섬. 이 너덜섬이 여의도로 됐다 하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더 올라가면은 뭐가 있는 거 아니?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검은 돌모루입니다. 검은 돌모루를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검을 흑자, 흑석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흑석 우리입니다. 옛날 고지대에 보면 흑석 우리라는데 이것이 오늘날 흑석동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정자가 하나 있어요. 그 전망이 좋은 데니까 효산정입니다. 효산정. 효산정이라는 정자가 하나 있어요. 정자가 있었는데 이 정자가 또 순환을 당합니다. 일제 때 이등박문이라고 하는 일제 총독이 관악산에 메추리 사냥을 갔다 오다가 와 여기야말로 참으로 좋은 곳이다. 명경지수로다. 그 맑을 명자 명경지수로다 해가지고 이름을 명수대라고 붙인 적이 있습니다. 이등박문에 붙이는 거예요. 명수대를 붙여놓고 나니까 오늘날 가보면 명수대 교회, 명수대 초등학교 이거 바로 잡아야 될 지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자리에 효산이라는 정자가 복원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건너 엄청난 그 한강이 넓습니다. 넓어서 그 건너가 모래벌이에요. 모래벌인데 지금은 치산치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범람하더라도 상류에서 흘러온 물이 웬만하면 다 조절이 됩니다. 내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한강이 범람하면 물이 저 삼각기까지 들어갔어요. 삼각기까지 들어가 물이 범람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마을이 덜판에 있는 마을이다. 덜말이에요. 덜말. 이 덜말이 세월이 흐르면서 둘말이 돼요. 둘말. 둘말이 돼가지고 한자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촌동이 되는 겁니다. 이촌동이 되는 겁니다. 이촌동이 되는데 이걸 갖고 사람들은 뭐라 하는 거네. 아 옛날에 한강 다리를 기점을 해서 한강로를 기점해서 동부 이촌동, 서부 이촌동 마을이 두 군데가 있었다는데 이게 덜말에서 간 말입니다. 이 덜말에서 간 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그 한자로 잘못 올라간 말이 많아요. 잠실에 가면 돌말이 있어. 돌말. 이 돌말도 돌이 많아서 많은 말이다. 석촌이 되는데 이것도 덜말에서 간 말입니다. 덜말. 그래서 우리말에 있어서 모음 변화가 참으로 많은 경우 이래 됩니다. 저기 서초구에 가면 양재천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 포이동이 있어. 포이동. 한자로 쓰면 개포자 두이자 포이동이 돼요. 포이동인데 옛날에 포구가 두 군데 있었다 이랬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순수한 우리말로 개떨입니다. 개떨. 개떨입니다. 물 있는 덜판이라 이게 개떨. 이 개떨인데 이것이 한자로 세월이 흐르면서 모음 변화가 개뚤로 돼요. 개뚤 되니까 한자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한강 연변에 녹아있는 지명을 조사해보면 땅 이름을 조사해보면 순수한 우리말이 한자로 엄청나게 와전된 경우가 많습니다. 더 올라가면은 이제 뭐가 있는 거 하니 지금은 헌적도 사라졌으면 닥섬이라는 섬이 있었어요. 닥섬이라는 섬이 있었는데 이게 한자 쓰면 이렇게 씁니다. 저자도입니다. 저자도. 저자도인데 이건 한강을 개발하면서 압구정 개발하면서 여기 섬이 다 골재고 뭐 다 날아가는 통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니 저기 어정부 쪽에서 흘러들어온 내가 하나 있어요. 이게 중량천입니다. 중량천이에요. 중량천인데 또는 포라고 또 그래서 중량포. 옛날 고지대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발음하기 힘들어요. 일본 사람들은 복문 발음을 제대로 못합니다. 예를 들면 확실히 이러면 하시리, 경제, 갱제, 누구 말 같기는 하지만 이 중량 발음을 못해요. 일본 사람들이. 중량하면 중랑이 돼버려요. 중랑.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조센지노 발음이 너무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걸 갖다 어떻게 바꾸고 하니 이렇게 바꿉니다. 중랑. 이게 일제에서 창지 개명된 거예요. 중량에서 이걸로 간 거예요. 바로잡아야 될 지명입니다. 이걸 일제 흔적을 정리 안 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중랑구, 중랑천, 중랑경찰서, 중랑초등학교 온통 이 량자인데 원래 량자입니다. 우리는 물이 굽이 치는 데는 량자가 답니다. 한번 볼까요? 중량, 노량, 사량, 마량, 명량. 이게 물이 굽이 치는 데는 이거 량자가 답니다. 이거 한번 음미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중랑천이 있고 중랑포, 이 하울에는 평야가 발달되기 강은 3대 작용을 하죠. 저 상류 쪽에는 침식작용, 중류 쪽에는 운반작용, 하류 쪽에는 퇴적작용. 하류 쪽에는 어뢰끝 평야가 발달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량천 하류에 큰 평야가 있더라 합니다. 그래서 중량천이라는 이름이 하류 오게 되면 한천이 돼요. 한천. 한내. 한천이에요. 거기에 평야가 있으니까 그 평야가 긴 평야다. 넓은 평야다. 장한평입니다. 오늘날 지하철역 이름이 장한평인데 이 장한평을 붙이고 났더니 참으로 시비가 많았습니다. 동네 이름은 장한평인데 누가 이 글자를 잘못 썼냐 입니다. 일제에서 밖에 왜곡된 짐입니다. 일본 사람들 장한평 발음하기가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이걸 장안으로 해놓은 것이 오늘날 법정짐이 되다시피 해놔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데 넓은 나루예요. 이 넓은 나루를 한자로 쓰니까 광진이죠. 때로는 광나루라고도 하는데 이게 광진이에요. 광진. 그게 섬 아닌 섬이 또 있어요. 바로 뚝섬입니다. 뚝섬이 섬이라고 생각해요? 뚝섬은 섬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뚝섬이라고 그럴까요? 이건 뭔가니 옛날에 목마장이 있었어요. 목마장. 말 먹이던 소위 목마장터입니다. 목마장터예요. 그리고 말을 키우고 먹이고 하던 데니까 군인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왕이 가끔 거동해하고 그 말을 군인들 사이를 하는 거 보기도 했어요. 그 보던 정자가 바로 자양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땅 이름이 자양동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광나루. 광나루를 건너가 바로 천호죠, 천호. 동네가 가히 천호가 들어설 만한 동네가 천호입니다. 천호집벌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천호만 들었었습니까? 이 천호인데, 이 천호동이 임술년 수해 때 물에 잠겨요. 수해입니다, 수해. 임술년 수해 때 물에 잠겨요. 그래서 이 천호동 주민들이 대부분 이쪽을 건너옵니다. 동네 이름이 광진이 됩니다. 이 광진이 알고 보면 경기도 광주군에서 온 나루다 이겁니다. 이쪽은 뭐가 돼야죠? 양진이 돼야 됩니다. 양진. 이쪽은 양주고리 때문에 양진이 돼야 돼요. 이 양자가 아니죠. 양진이 돼야 돼요. 양진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광진한데 이건 옛날에 잘못된 짐입니다. 예, 이와 같이 서울을 뒤집어 보노라면 온통 우리 짐이 녹아있고 그걸 자꾸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차산이 있습니다. 이 아차산도 누가 그래도요. 사육신 사건, 개유정난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살아야 된다 하고 어느 선배가 뛰어다 보니까 한 발 늦었다 해서 아차산인데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말에 애가 들어간 말은 작다.
작다는 뜻이에요. 작다. 아버지보다 작은 아버지, 아재, 애기. 야자가 나오면 작다는 뜻이에요. 작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작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고개, 애오개, 한자로 쓰면 아현이 돼요. 그런데 그 뭐, 옛날에 애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애오개가 됐다. 그, 말장난 좋아하는 사람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그게 아차산도 알고 보면 작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큰 산이 아니고 작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한자에 자꾸 얽매이면 엉뚱한 우울범하고 그걸 또 요즘 지자체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지자체 그 역사 뭐라 그러나 지방 역사 지방 향토사에다가 대단한 글을 올리는데 이거 우리말 좀 바로 알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과 물이 합친 데를 보고 뭐라 그래요? 합수라 그래, 합수. 합수인데 이 합수란 이름이 우리 선조들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됩니다. 탄천이 거문인데 한자로 쓰면 이게 탄이에요. 탄천. 이 거문인데 탄천과 한강에 합치더라 이겁니다. 한강에 합치니까 뭐가 돼요? 하나의 여울이 돼요. 그래서 새여울이에요, 새여울. 이 새여울이 세월이 흐르면서 단축됩니다. 단축되면서 새일 이래 돼요. 얘는 새와 새가 서로 넘나들었어요. 넘나들면 이걸 한자로 바꾸면 새는 석삼자, 일은 일울성자, 삼성동 이렇게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가면 3번 성공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과 물이 합치는 것이 여울이란 뜻, 합수란 뜻도 되지만 북한강과 남한강 물이 합치더라 이거. 양쪽 물이 와서 만나는 게 양술인데 세종실록지에 보면 뭐가 나오면 두물머리라고 나와. 두물머리 가지고 한자를 뭐라 써놓으면 이수두. 그래서 토백이들은 지금도 거기 가면 두물머리라고 하지. 두물머리, 두미리 얘기됩니다. 이것이 바로 합수 개념입니다. 중량천과 한강물이 만나더라 이겁니다. 두물레입니다. 두물레. 이것도 합수 개념이에요. 합수 개념인데 오늘은 그 영등포 지역으로부터 한강 윗자락 송파까지 연안을 한번 짚어봤습니다.